47번 문제 인간명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능력시험인데요. 능력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가 인간명이 기본적으로 등기필 정보가 20회 나오고 30회 10년 만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 거민제도가 12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간명이 올해 33회, 올해 하면은 이게 12주년 기념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봅니다. 두 가지 법이 개정된 거. 그래서 일단 자, 소유권자가 아닌 자 있죠? 소유권자가 아닌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의 1번에서 이 소유권자 갑이란 사람이 보존등기 마치면 이제 등기필 정보를 받아요. 그러면 이 갑이란 사람은 소유권자니까 이전 등기할 때 이 사람은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령 됩니다. 을이 이제 뭐예요?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등기필 정보 받죠? 그럼 이제 1번에서 이 을이 누구한테 병이란 사람한테 저당권 등기해주면 얘는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령 돼요. 이 병은 뭐예요? 저당권 취득했으니까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걸 받았어요. 그러면 이 병이 의무자가 되는 게 말소 등기라든가 이전 등기할 텐데 을이 병한테 자 돈을 갖고 저당권을 뭐예요? 저당권을 말소하겠다는 신청을 해요. 그 의무자는 당연히 병이고 권리자는 을이죠. 그럼 이 병이란 사람은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요 신청서 뒷면에 등기필 정보에 있는 번호 세 가지 있죠? 번호 세 가지. 자, 고유번호하고 일련번호하고 비밀번호 이 세 가지를 요 신청서 뒷면에 뭐예요? 적으면 돼요. 그래서 이 신청서 뒷면에 이 세 가지를 적어서 등기하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다는 게 분실을. 이 분실에서 없으면 세 가지예요. 자, 증인석을 조서하라. 이게 출석이죠? 등기관 앞에 가서 출석해서 신분증 제시하고 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자, 그 7만 원 주고 확인 정보. 예, 변호사, 법무사, 대리인일 때. 자, 그 다음에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이미 그 이외에 대리일 때는 공증이에요. 공증부분. 여튼 간에 분실했으면 이 세 가지인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 이제 이런 경우에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분실했다는, 없다는 단어가 나오면 뭘 내라고? 인감명을 제출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 자,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는 설정한 사람이 소유권자니까, 인감령 내요. 근데 이제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할 때는 이 전세권자가 의무자죠. 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땐 의무자, 전세권자와 권리자는 공동으로 할 때 원칙적으로는 의무자인은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제출 필요 없어요. 자, 그다음에 3번에 인감인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령 신청서 등의 첨부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경우에 이를 가름해서 우리나라 지금 뭐예요? 본인 뭐예요? 서명 사실 확인자들을 실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감명을 내도 되고 본인 사실 확인서로 가름할 수 있다는 게요.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자, 이제 4번이 중요해요. 뭐라고? 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 신청할 때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자, 그게 중요해요. 등기필 정보가 없다는 거 동그라미 치고. 뭐가 없다고? 등기필 정보가 없다는 얘기예요. 등기필 정보가 없다 동그라미 치고. 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소해서 등기관한테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인감료 내야 돼요. 그래서 이 47번에 방금 얘기한 대로 법을 개정했어요. 4번에서 반드시 뭐예요? 소유권자가 아닌 자는 뭐가 없을 때는 등기필 정보 분실해서 없을 때는 자, 이렇게 뭐예요? 출석을 하든 확인 정보 공증 부분을 내든 꼭 뭘 내라고? 임금 내라고. 자, 법이 개정됐으니까 그거만 신경 씁니다. 물론 5번은 하도 종종 다 팔아먹으니까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등기 신청할 때 사원청의 결의서는 의무자로서 내는 거니까 이 사원청의 결의서를 사원총회를 열었는지 그 종원들 있죠? 종원들 소유권자 2명의 인감료 낸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 이해될 사항은 인감료에서 재외국민 있죠? 이 재외국민은 예컨대 일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은 자,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있는 자기 땅을 팔기 위해서 의무자가 됐을 때는 자, 일본에서 코로나 때문에 일본에서 못 들어오니까 인감료를 꼭 내는 건 아니고 자, 어디 일본에 있는 우리 제외공간 있죠? 제외공간. 이 제외공간에 가서 자, 뭐예요? 위임장이나 본인의 뭐예요? 본인이 제출했죠? 제출할 서류 그 위임장이나 제출 서류에 본인의 뭐예요? 본인의 거기다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 것을 확인하는 인증 있죠? 인증. 확인 증명 있죠? 확인 증명, 인증을 뭐예요? 인증을 제출함으로써 자, 인감료에 가름할 수 있다. 인증을 제공하면. 그래서 재외국민은 뭐라고? 인감료 꼭 내지 않고 그날에 살고 있는 일본에 살고 있으면 우리나라 재외국민 가서 뭘 받음으로써
인증을 받으면서 가름한다. 그렇게 두 가지만 봐두자죠. 자, 일단 47번 4번이다. 48번은 뭐예요? 자, 등기 신청이 첨부할 서류에 관한 사항 중 옳지 못한 거 그랬어요. 유증에 한 이전 등기. 자, 유증은 사람이 죽은 것 같아갖고 단독으로 갔지만 꼭 공동이에요. 이전 등기 할 때 공동이니까 등기별 정보를 내야 돼요.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고. 농지 취득시효죠? 그래요. 자, 취득시효라든가 상속이나 취득시효라든가 공유물 분할이라든가. 왜 공유물 분할은 농사꾼들이에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는 20년 동안 농사진 사람이야. 낼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진정명예 같은 건 진짜 소유자가 농사꾼이에요. 낼 필요 없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리고 니은은 맞죠? 옳지 못한 건 니은은 뺍니다. 3번 니은, 4번 니은, 5번 니은 있죠?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디귿은 부동산 전부 일부에 도면 내라는 거 아니에요. 일부일 때만 도면 내니까. 그래 틀렸어요. 자, 2번이 답이다. 그러면 소유권이 졌는 게 할 때 주소증명서면은 권리자 것만 내는 게 아니라 이전는 게 하는 거니까 의무자 것도 제공해요. 하여튼 그래서 48번은 몇 번이 2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각하사회는 중요해요. 49번은, 자, 어디에 2년 전에 구급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별표하시고. 각하사회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해당하는 거. 원래는 시험에 보통 해당하지 않는 게 많이 나오는데, 해당하는 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자, 자기 지분만이란 단어가 나와요. 1번은 공동 가등기 권리자 중 일부가, 가등기 권리자가 자기 지분만. 그래서 일단 49번에 자, 1번에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는 보상 없다. 이게 보상 없다. 보상 없다가 뭐예요?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만 이것만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지분만에 뭐예요? 자, 본등기는 가능해요. 보호하고 상이 아니잖아요. 본등기는 가능하다는 게. 본등기. 자기 집만 동그라미 치고 본자 동그라미 치고 자기 집만의 본등기는 가능해요. 절대 다수의 가등기 권리자가 1인이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가등기권자는 채권자예요. 그러니까 전원을 위한 본등기는 못해요. 자기 거는 가능하다는 점. 이게 각하면 안 돼요. 적법한 권리자. 근데 니은의 전세권은 종된 권리예요. 전세금이 종된 권리니까 양도금지 특이하게 가능해요. 근데 3번에 자 3번이 답인데 왜 절대 뭐예요? 자, 이 가처분 앞에 본등기 나오면 안 돼요. 뭐 앞에? 가처분 등기 앞에 가처분 등기 본등기 오면 안 된다는 게 보통기. 왜? 가처분은 이전하지 못하도록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게 뭐예요? 가처분이지. 만약에 가등기에서 가등기 하죠. 자, 누가 아저씨 갑이 조카 을한테 네가 시험에 합격해서 나한테 자격증 빌려주면 소유권 청구권에 가등기를 만약에 한다죠. 그죠? 그러면 이 가등기권자가 가등기를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하지 못하도록 A라는 사람이 여기다 뭐예요? 자, 뭐라고? 예컨대 을한테 뭐예요? 돈 빌려주고 돈 갚으라고 소송하면서 가압류. 아니면 A라는 사람이 뭐예요? 얘네 아들이 차 긁고 나갖고 손해배상해달라고 가처분 있죠? 그럼 이건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이지. 에? 여기다 뭐예요? 본등기라는 건 취득하는 거예요. 취득.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은 그건 뭐예요? 안 맞는다는 게요. 그래서 뭐 앞에는 가처분 앞에 본등기 나오면 안 돼요. 그게 답이다. 그래서 49번은 몇 번이?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 후에 그에 반한 이전 게 나오죠? 그 시험 지문, 우리 법 조문에 가처분 등기 그에 반하는 이런 법 규정은 없어요. 출제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건 이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어디 등기부상에 1번, 본연도 갑이죠? 2번 이전 등기 을이에요. 자,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매매 계약이 예컨대 민법 110조 사기 강박이야. 자,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 앞으로 이전 등기 이게 사기 강박이니까 이거 두 개 사기 강박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송하면서 얘가 부동산을 뭐예요? 처분하게 되면 만약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등기 믿고 사면 단소조항에 선의삼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니까 얘가 선이야. 선의삼자로 추정받으니까 입증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법원에 공탁금 20% 내고 법원에 촉탁 등기로 여기에 뭐가 들어와 이거 가처분이 들어온다는 점. 그럼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 중이라는 건 세상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경고한다는 식의 얘기면.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4번에서 가처분 이후에 이전 등기 받은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뭐예요? 가처분 보고 샀잖아요. 이제 얘는 악이라고. 그러니까 이 가처분 하는 이유는 얘를 선의가 아니라 악의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송중이니까 얘가 승소하면 얘가 소유권 취득하고 얘가 패소하면 얘 소유권 취득이 안 돼요. 복골복이야. 그러니까 등기관은 그러고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게. 예, 서류만 맞으면 받아주라는 게. 그러니까 가처분이라고 뭐예요? 소송중이라는 걸 알려줬는데 그에 반해서 이전 등기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게요. 그건 등기관이 뭐예요? 그걸 각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 거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처분 이외에 반환 이전 등기 그건 가능하다. 적법한 권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의 등기 기록상 주소가 신청 주소로 변경한 사실이 명백하다. 각하 사유가 안 해요. 그래서 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누구? 1번 보존등기 갑이에요. 이 소지지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동 100번지로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이 갑이라는 주소지가 뭐예요? 주소지가 어디로 됐어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이 관악구 신동 여기다 이제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뭐예요? 고양시 동구 서구 뭐예요? 서구 일산동 111로 됐다는 죠. 그러면 어디 살다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다가 고양시 서구 일산동으로 이사 온 게 있죠? 어디? 신청한 뭐예요? 주민등록 등본에서 너무 명백하다는 게. 바뀐 사실이 정확하다는 죠. 그러면 이렇게 바뀐 사실이 정확한데 이게 틀리다고 얘를 각하해 버리면 너무 가혹하다는 게 집을 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예요? 1-1번 갑이라는 등기 명인의 뭐예요? 표시 무슨 등기를 변경 등기 이거를 직권해 주겠다. 직권. 그래서 경기도 뭐예요? 고양시 서구 뭐예요? 일산동 뭐예요? 110에 이거를 등기관이 뭐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직권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2번 이전 등기를 받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직권해주는 것이다. 무슨 등기할 때만 이전 등기할 때만 의무자의 주소예요. 딴 거 안 돼요. 절대 이전 등기할 때만 의무자 주소가 그렇다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옳지 못한 것은 어디 뭐예요?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거 49번 문제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건 무엇뿐이 없다는 얘기니까 3번뿐이 없다는 게. 그 다음에 50번 문제는 다음 중 각할 수 없는 등기 그랬죠? 이것도 2000년도 법무사 문제인데 방금 거기 5번에 한번 봤죠? 49번 5번에 봤듯이 의무자의 등기부상의 주소가 신청상의 주소로 변경한 것이 명백할 때는 이건 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갑과 을 공유 건물에 대해서 갑 지분의 전세권, 갑 지분의 공유 용의무가 안 됐죠? 확정 판결이 첨부되지 아니한 판결 확정 외에 모든 판결은 확정된 판결이에요. 예컨대 가지뺑 선고하고 등기소에서는 안 받아요. 항상 확정 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한 판결은 뭐예요? 각하겠다는 게. 그래서 절대 토지 일부에 이전등기 해운다든가. 그 다음에 뭐예요? 건축주 상대로 건국판. 건물은 국가나 건축주 상대로 판결은 보존등기 할 때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번은 몇 번이? 1번이 답이다. 50번은 몇 번이 답이라고? 1번이 답이다. 근데 51번 문제는 뭐라고? 이것도 이제, 재작년도 법무사 문제인데, 건축물 대장 소관청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거 있죠? 통지할 필요 없는 거. 가등기는 4번의 가등기. 왜?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권에 관한 변경이나 경정, 명의자의 표시 변경, 말소의 말소 등기, 회복 등기 다 가능한데, 가압류 가처분 있죠? 절대 몇 번에, 동그라미 뭐예요? 거기 4번에 뭐예요? 4번에 소유권의 가압류. 소유권의 가압류. 그 다음에 소유권의 가처분 있죠? 소유권의 가등기. 이건 뭐예요? 이거는 대장의 기록할 사항이 아니에요. 소유권이 바뀌었다.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걸 바꿔준다는 얘기지. 소유권의 가압류 가처분은 각하사유가 아닙니다. 넘겨보시면, 보존등기 중에요. 50원 보존등기 작년에 안 나왔고요. 5년 나오다 안 나왔어요. 올해는 꼭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꼭 별표해 두시고. 가장 뭐한 것은 가장 옳은 거 그랬어요. 가장 뭐라고? 옳은 거 그랬다. 그러면, 일단, 기억은 등기관이 건물의 보존등기를 할 때는 등기원인과 연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써 있어요. 맞는 얘기다. 보존등기는 뭐가 없어요? 등기원인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특별자치도지사 이게 권시군이에요. 시장군수청장 항상 뒤에 뭐가 나와야 돼? 건물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니은도 맞는 얘기예요. 건축주가 이미 사망했죠? 그의 명의로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아
자, 이게 작년도 국어 문제입니다. 사용을 받아 건축물 대장의 사망한 자가 대장의 채취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됐다 하더라도 그의 상속인은 위 대장 등본과 상속인 증명서를 첨부해서 상속인은 보존할 수 있다. 항상 뭐예요?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자는 일단 뭐예요? 대장상 최초. 돌아가시면 너라고 상속인. 이 사람한테 뭘 받은 사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자, 그 다음에 토지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건물은 뭐예요? 건시군이에요. 자, 그래서 절대 특정 유증 안 되고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도 안 돼요. 양수인도 안 되고 그건 가능해요. 그러면 자, 일단 52번은 3번이 52번은 뭐라고? 3번이 답이에요. 그럼 거기 니을 건축물 대장이 생성되지 않는 건축물 대장이 안 만들어졌어. 안 만든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을 경우 그 판결을 근거로 보존등기할 수 있다. 말도 안 돼요. 건축물 대장이 없으면 일단 보존등기할 수는 없어요. 자, 53번도 발표합니다. 보존등기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기억. 미등기 토지의 임야대장의 국가로부터 뭘 받은 사람? 소유권 이전 등을 받은, 자, 소유권 이전 등을 받았죠? 뭐라고? 미등기 토지의 임야대장의 국가로부터 이전을 받을 경우에 기재된 경우에 국가 명의의 보존 등기를 한 후 이전 등기한다. 말도 안 돼요. 자, 누가 국가로부터 이전 등을 받으면 국가가 보존 등기 안 하니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기억은 틀렸어요. 자, 절대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답이 아니에요. 니은은 현재 소유권 이전 등을 입증한 자와 포괄 유증을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입증한 사람은 못해요. 포괄 유증 가능하니까. 그래서 니은도 틀렸어요. 자, 기억 니은이 다 틀린 겁니다. 기억 니은. 그러면 4번에 기억 니은, 5번에도 기억 니은 있죠? 자, 그래서 기억 들어가야 돼. 니은 들어가는 4번 아니면 5번인데 미음이 들어가느냐? 미음. 미등기 토지에 토지 거래하기 위해서 보존 등기할 때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그래요. 미음은 옳은 말이에요. 답은 4번이다. 53번은 몇 번이 답이라고? 53번은 4번이 답입니다. 그러면 자, 거기 디귿은 뭐예요? 디귿은 당해 부동산이 보존 등기 신청을 소유한 이유로 보존 등기를 말소를 명한 판결이 있죠? 소유권 증명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험에 판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판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판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라고 할 때 이 판결은 딱 세 가지만 있어요. 몇 가지만 있다고? 네, 세 가지만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이행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이라 하는 것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 매매 체결하죠? 얘가 등기를 안 해주죠? 을은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저당권 계약하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이행하라. 이행 판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성 판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 확인 판결이에요. 자, 이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상 판결은 딱 세 가지뿐이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수십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법에서 말하는 판결 중에는 자, 이 확정된 판결이라 얘기해요. 확정. 아까 한번 봤죠? 확정 판결물과 이 확정 판결이라는 건 법원에서 소송이 끝났다고. 이 건에 둘이 원인얘기가 되었고 갑이 승소했어요. 얘가 말소해달라고. 을이 이심법원이 승소해. 얘가 또 회복해달라고. 이 절대 뭐예요? 판결은 등기부에서 말하는 확정 판결이에요. 확정 판결. 확정이라는 법원에서 뭐라고? 확정 증명서를 확정 증명서 플러스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있죠? 이 판결을 플러스한 거예요. 플러스 다 뭐라고? 확정증명서, 이행판결, 확정증명서, 형사판결. 이렇게 확정증명서를 안 가져오면 등기를 아까 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등기법에서 말하는 판결은 다 무슨 판결이에요? 다 확정판결이에요. 확정판결. 확정판결인 게 따로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확정판결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확정판결 등기하는데 판결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세 가지예요. 자, 뭐 하지 않더라도 등기하지 않더라도 권리 변동이 생기는 판결이 있어요. 권리 변동이 생기는 판결. 그게 바로 뭐예요? 예, 형성 판결이에요. 무슨 판결이라고? 형성 판결이에요. 이 형성 판결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다. 그죠? 공유물 분할 판결을 하면 단독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 단독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결은 이행 판결이에요. 단독 신청하는 거.
단독 신청하는 판결이에요. 자,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 원칙이에요. 예외가 뭐예요? 예외가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예외가 무슨 판결이라고? 공유물 분할 판결이다. 하여튼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단독이 있다. 그 다음. 자, 소유권 보존등기 말하는, 여기 지금 방금 이 문제에서 보존등기 말하는 판결이에요. 이건 모두 포함돼요. 모두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 이행 형성 확인 판결 다 보존등기 할 수 있는 판결이에요. 그 보존등기에서 말하는 판결이 아닌 게 그게 건국판이에요. 건국판. 건물은 건축주나 국가 상대로 판결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대장상 소유권이 누락됐으면 이게 토지대장이라면 토지는 국가가 아니니까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아야 돼. 근데 건축물대장의 소유권이 누락됐으면 건축물대장은 자, 재산세를 걷기 위해서 지방세 재산세를 걷기 위해서 자, 지방자치단체가 뭐예요? 지방세법에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한다고 법에 명시해놨어요. 그러니까 절대 건물은 건축주나 국가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으면 그러니까 판결 상대방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존등기 문제 나와서 이 건국판 아닌 건 나머지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존등기를 말세달라는 판결 나오죠? 그냥 판결 나오면 건국판 아니면 무조건 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 자 어디에 자 동그라미 몇 번에 동그라미 디귿번에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을 소유물 이유로 보존등기를 말소로 명한 판결은 판결 나왔죠? 그래요. 건국판만 아니면 다 해당된다는 게. 그 다음에 자 니일본에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 받았죠? 그래요.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았으면 토지를 분필 절차를 거친 다음에 자 보존등기 거쳐서 해야 되죠? 그 분할 판결 받았으면 그 토지를 분할한 다음에 보존등기 해야 되겠지. 맞는 얘기다. 이게 맞는 얘기.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4번만 틀리고 니을과 미음 맞는 얘기다. 몇 번이 답이라고? 53번은 4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자, 별표하세요. 중요하다 아니게요. 54번 이전등기 얘기입니다. 별표하시고. 이전등기 뭐예요? 매년 나오죠? 이전등기 매년 나오니까 별표하시고. 자, 그래서 소유권 연등기에 관한 사항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진전미의 회복 있죠? 진전미의 회복은 이전 등기는 권리자가 이행 판결을 거두어야만 할 수 있고 판결을 받지 않고 공동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기억 틀렸다는 얘기예요. 왜 항상 이전 등기 할 때 우리가 무슨 등기 할 때는 이전 등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전 등기 할 때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1번 이전 등기 하죠? 이 원인의 이게 두 글자 이게 뭐예요? 신탁 수용 자 상속 있죠? 신상속 이것만 단독이에요. 나머지 다 뭐라고? 다 공동이에요. 다 공동을 기본 원칙으로 해요. 물론 공매나 경매 있죠? 그런 건 당연히 뭐예요? 법원의 촉탁 등기고. 자, 진정명의 뭐 지읒이에요. 자, 지읒이 아니라고요. 자, 시읒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공동신청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는 권리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수용이 실효 동그라미시고 실효라가 되면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없어요. 공동 말소라 그랬어요. 니은도 틀렸어요.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는 원인 날짜가 제기일이나 수용한 날, 수용식이죠? 그래요. 그 다음에 등기 후에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상속을 원인한 이전 등기 및 그 지역권 등기를 말소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 디귿은 맞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디귿은 빼고 매매를 원인한 이전 등기가 마친 후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죠? 해제가 됐어요. 말소 등기 안 하고 이전 등기 있다야.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첫 번째 줄에 첫 번째는 원인A가 뭐가 되면 원인A가 첫 번째 줄에 원인A가 뭐예요? 등기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무효나 취소나 뭐가 되면 해제가 되면 두 번째 줄에 뭐 하지 않고 말소 등기 안 하고 맨 끝에 줄에 이전 등기 있다야. 있다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이다니까. 말소 등기 안 하고 있다. 맞는 얘기다. 없다가 틀렸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 54번엔 4번이 답이다. 몇 번이 54번은 몇 번이 답이다. 4번이 답이다. 자, 55번은 뭐예요? 작년에 시험에 우리 나왔죠? 그래요. 나왔는데 그래도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가장 옳지 부동산 가액에 관한 등기에 가장 설명적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자, 거기 1번 2006년 1월 전에는 매매계약서는 검의를 받았지 실거래금 외로 등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 원인이 매매라도 원인 증서가 판결서일 때는 뭐예요?
거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55번은 몇 번이? 2번이 답입니다. 몇 번이 답이라고? 2번이 답이다. 이게 55번은 2번이 답이다. 55번은 몇 번이 답이라고? 2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매매계약서를 원인서로 제출하면서 가등기할 때는 뭐예요? 가등기는 이전 등기가 아니니까 거래가 등기지 않는다. 맞고. 그 다음에 4번은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을 때는 수리하면 안 되죠? 작년 시험의 답도 그거죠. 5번에. 신고필증상의 부동산의 한 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여러 사람이라면 매매 목록을 제출한다. 맞다. 자, 그 다음에 56번으로 별표합니다. 이전 등기에 가장 뭐 하지 않는 거, 가장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옳지 않는 거 그래서. 자, 거기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할 때, 그러니까 대위 신청 가능한 건데, 대위할 때는 굳이 뭐예요? 동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 설정 등기와 신탁 등기는 별개이므로 순위번호를 달리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 순위번호를 달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56번에 뭐예요? 기억은 뭐예요? 대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예요? 대의 신청할 때 뭐 하지 않는다? 동시 신청에 뭐예요? 동시 신청에 예외란 얘기지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 자, 하나의 순위번호 항상 뭐라고? 신탁 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다. 하나의 순위번호.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예요? 니은은 이혼에 따른 재산권의 판결의 경우에 대상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 거민을 받아야 되나? 왜? 판결을 받았잖아요. 판결 받았으면 분할 협의, 분할 협의, 이게 또 계약이야. 계약인의 판결 받았으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거민 받아야 되나? 농지 취득자액 증명과 허가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왜? 재산 분할인데 그 농지를 재산 분할인데 농사꾼이니까 필요 없고. 자, 허가 받을 필요 없죠? 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자, 뭐 하는 거예요? 분할해갖고. 자, 거민 받았죠? 필요 없다는 게.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 수용의한 이전 등기가 된 후, 재결 나오죠? 실효 나오죠? 실효 동그랗게 치고. 실효하게 되면 말소를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뭐예요? 자, 니은은 맞고, 그죠? 근데 디귿은 뭐예요? 디귿은 공동하는, 디귿도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머릿속에 이거 암기해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 뭐예요? 공유물. 자, 공유물 분할 있죠?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나오면, 이 판결 나오죠? 판결하게 되면 단독 있다요. 물론 아까 분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분할하고 있다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공유물 금지 약정 나오죠? 금지 약정 나오면. 자, 부기등기 대항력. 등기해야지만이 대항력이 생긴다. 약정 부기등기 대항력. 약정 공유자가 공동해.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항상 뭐예요? 등기법이나 민법에, 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건 꼭 그렇게 암기해야 됩니다. 뭐라고? 공유물 분할 판결 단독 있다. 판결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하여튼, 공유물 분할 나오면 아까 그 보존등기 할 때도 있죠? 자, 여기, 공유물 분할은 뭐예요? 공유물 분할은 무조건 판결 나오면 공유물 분할은 무조건 나오면 무조건 단독 있다야. 다 무조건 단독 있다야. 보존 등기도 가능하고, 단독 신청도 가능하고, 등기 안에도 권리 변경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단, 자, 뭐가 나오면 공유물 분할 판결 단독 있다. 약정 나오면 약정 부기등기 대항력, 약정 부기등기 대항력, 약정 공유자 공동이에요. 그 항상 기본 민법에도 나오니까 꼭 보셔야 돼요. 자, 약정 뭐예요? 약정 공유자 단독이 아니라 공동이다. 그래서 56번은 몇 번이? 1번이 답이로 한다니까요. 1번. 자, 그 다음에, 자, 57번은 뭐예요? 57번은 유증을 원인한 소유권, 유증의 원인한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예요?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자, 이것도 법무사 문제였는데,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일 때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자기 명의로 뭐예요? 특정 유증 보존 등기할 수 없어요. 항상 포괄 유증만 가능해요. 포괄 유증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특정 유증의 경우 수증자를 권리자, 유연집행자를 또는 상속인을 의무자로 해서 공동으로 하며 포괄 유증 말도 안 돼요. 항상 뭐예요? 유증은 뭐예요? 신상수 아니면 다 공동이에요. 무조건 공동이체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이니까 등기부 정보 내야 돼요. 근데 거기 이제 3번이 답인데, 자, 57번은 별표합니다.
57번은 꼭 별표해 두시고, 자, 아까 57번, 자, 57번 별표하시고, 아까 56번 별표라 그랬죠? 57번도 꼭 별표해 두시고, 자, 3번이 답인데 뭐예요? 자, 자기 지분만 나오죠? 자, 그 자기 지분만 나오면, 자기 지분만 나오면 항상 뭐예요? 보상 없다라고 했으니까 보존과 상속만 안 되죠? 예, 포괄 유증에 대한 이전이 가능해요. 있다. 절대 4번 유언자가 사망 전이라도 유증에 대한 이전 능력이 가등기할 수 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자, 현재 뭐예요? 현재 자, 이 등기부상에 이 갑이라는 사람 있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을 하세요. 그러면 자, 분명히 뭐라 했어요? 유언에 의한 증여예요. 유언에 의한 증여도 아니죠. 이게 유증이에요. 그 유언장이라는 것은 이분이 사망은 유언장이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공개가 돼요. 그 혼의 자식 을이라는 사람은 유언장을 받았어. 그럼 여기 이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자, 이 40억짜리 아파트가 유언장을 통해서 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 시점을 보자는 게 시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하면 일단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민법 997조에서 이 상속인 A라는 사람이 일단 이 40억짜리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해. 그 유언장을 받은 을이라는 사람이 유언장을 보면서 이 유언장을 읽었죠? 그러면 상속에 대해 A가 이 40억짜리 소유권을 얘가 취득하니까 상속인이 을이 가봐 이 A한테 뭐예요? 나한테 등기해달라고 총권이 생겨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총권이 생겨야지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절대 뭐라고 이 갑이란 사람이 사망하기 전이라면 이 유언장이 공개가 안 되니까 생전에는 가등기할 수가 없어요. 꼭 사후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A가 뭐예요? A가 총권 생기니까 얘가 가등기할 수 있고 얘가 나중에 공동으로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A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등기bil 정보 공동이니까 등기bil 정보 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등기bil 정보 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유증에 의한 소유권 연기일 때 유증 나오면 유류분 있죠? 이런 걸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관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거. 등기관이 뭐예요? 절대 이런 걸 뭐예요? 자, 확인할 뭐예요? 그런 거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유류분이라고 하는 게 남길유예요, 남길유. 예, 남길유, 여기, 유산할 때 유류분. 남겼다는 게. 머물 유자. 예, 머물 자. 자, 나눌 분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시면서 가족한테 안 주고 남한테 다, 자, 재산을 증여했어요. 나머지 있는 뭐예요? 이 가족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자, 법이 정한 뭐예요? 상속 지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뭐 하라는 게 이거 차지라고 하는데 등기관이 그런 거 심사할 권한이 없다니까요. 등기관은 서류만 맞으면 받으니까요. 그래서 절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옳은 것 했을 때 1번은 왜 틀렸다고? 자, 특정 유증은 보존 등기 못한다. 2번은 뭐예요? 다 공동으로 공동이청이다. 3번은 맞고 4번은 절대 뭐예요? 생전에 가등기 안 된다. 5번에 절대 뭐예요? 유증 유류분은 뭐예요? 각하지 않는다. 유증 유류분 각하지 않는다. 등기관은 그런 거 심사할 권한이 없다. 유증 유류분 각하지 않는다. 아니게요. 유증 유류분 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 58번은 신탁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능력시험입니다. 능력과 신진시험인데요. 절대 수탁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는 합의에 신탁 등기는 공유, 남의 재산 관리하면서 공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합의 관계로 자 표시해서 기재하고 신탁법상에 신탁에 관한 별도의 부기등기를 필요하지 않고 하나의 뭐라고 순위번호 사용합니다. 그게 틀린 것이다. 앞에 줄이 틀린 것이다. 하나의 순위번호 맞아요. 그 다음에 수개의 부동산에 관해서 하나의 신청서로서 신탁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 업무 외에 부동산 하나, 왜냐면 토지나 건물, 부동산이 다르면 그 신탁 관리하는 방법이 틀리니까 부동산 하나마다 신탁 업무가 달라야 돼요. 맞고, 절대, 자, 수탁자의 고유재산 뜻 등기는 당연히 부기등기 아니라 주등기 한다. 맞고,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돼서 권리전 등기관과 신탁에 변경등기할 경우에 하나의 순위번호 맞고,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신탁의 종류, 하여튼 신청도 단독, 이거 항상 뭐라고, 말소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말소도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59번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또 이건 작년에 법무사 문제인데, 자, 지상권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존속기간, 자, 그래서 58번 아까 몇 번이라고, 58번은 1번이라고 그랬어요. 자, 57번은 몇 번이 답이고,
57번은 당연히 뭐예요? 자기 지분만에 유증의한 뭐예요? 등기 가능하다. 이거 3번이었죠? 자, 59번은 지상권 등기할 때 존속기간 지로 지급 시기는 자, 필요적 계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제공하는 게 아니다. 왜? 자, 존속기간 지로 지급 시는 임의적 사항이다. 임의적 사항. 그래서 몇 번은 59번은 1번이 잘못됐다. 지상권은 일필토지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죠? 지상권의 설정 범위가 일부일 땐 도면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최단 기간만 제한하고 있으므로 존속기간을 100년, 120년, 1000년도 가능하다. 맞고. 건물 또는 뭐예요? 공작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소유 토지를 일정한 범위, 지하 또는 공간을 사용한 거지로서 지상권, 특히 구분지상권 있죠? 그래요. 구분지상권은 권리가 미치는 뭐예요? 지하 또는 공간의 범위를 정해서 등기할 수 있다. 맞고. 절대 토지거래하고 가서는 지상권일 때, 자, 그거 한번 외의 자리에 쓰 뭐라고? 토지거래. 허가서 나오게 되면, 거래, 매매 거래, 소유권이 없는 게. 뭐라고? 지상권. 자, 가니까 뭐예요? 가등기. 그죠? 그래서 이전 등기, 지상권. 예, 계약에 의한 가등기. 예? 자, 제출한다는 게 첨부해야 된다. 자, 1번만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60번 문제 있죠? 그래요. 60번 문제. 자, 그래서 일단 거기 60번은 자, 별표하시고, 별표하시고, 전세권. 옳지 않은 거 그랬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 전에 전세권의 일부년 양도할 경우 양도액을 기억했죠? 자, 전에는 양도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 양도할 때 만료 후에, 자, 만료 후에. 그래서 60번은 1번이 답이다. 언제 하라고? 만료 후, 그죠? 소멸 후 얘기해, 소멸 후. 자, 그래서, 자, 그 전세권이 소멸했다는 증명이 없는 한 전에는 만료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전세권의 목적이 일필토지 또는 한동 건물의 전부를 할 필요는 없고, 일부라도 상관없지만 일부일 때 전세권 등기할 때는 꼭 뭐예요? 도면 내라 그랬고. 전세권의 용익물권이므로 공유지분에서 할 수 없죠? 하지 못하며 구분 건물의 대지권에 대해서 뭐예요? 전세권 등기할 수 없다. 대지권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 토지만 건물만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게. 부동산에 대해서 가능하다. 그 다음에 건물 전세권의 경우에 토지 전세권과 달리 법정경이 인정되므로 존속기간이 만들어질 때에도 존속기간이나 전세금에 대한 변경 등기할 수는 있다. 이게요. 맞고. 자, 5번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대해서 건물로서 등기 능력이 인정돼서 보존 등기를 마칠 경우라면 건물, 자, 일부인 옥상에 대해서도 자, 그 건물 그 옥상 있죠? 옥상에 대해서 뭐예요? 일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번이고 61번도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건조당권은 변경이죠. 옳은 거 그랬어요. 이것도 승진시험인데 자, 우리가 이 채무자 변경 있죠? 변경 등기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증액 있죠? 증액. 이 증액이나 감액 빼놓고는 항상 뭐예요? 증액이나 그다음에 뭐예요? 증액이나 왜? 증액하면 동그라미 인감요. 동그라미 의무자 뭐예요? 의무자가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이 감액 빼놓고 증액이나 채무자 변경은 자, 의무자가 소유자니까 이 저당권 설정자 있죠? 근저당권 설정자. 이 소유자예요. 아, 소유자가 의무자예요. 그러면 채권청이 감액할 때는 반대예요. 변경 등기할 때 의무자는 설정자가 아니라 뭐예요? 의무자는 자, 근저당권자가 의무자고 권리자가 소유자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은 틀렸어요. 기억은 빼라니까. 1번, 3번, 5번을 빼요. 채무자 변경 원인으로 변경 등기할 때는 채무자는 뭐예요? 신청권이 없어요. 왜? 채무자 변경할 때는 누가? 이 소유자가 뭐예요? 인감 똑같아요. 소유자가 의무자고. 자, 그 저당권 뭐예요? 근저당권. 이 저당권 설정자가 얘가 의무자고 저당권자가 권리자예요. 채무자는 신청권이 없어요. 당연한 얘기예요. 자, 니은이 옳다. 그 다음에 채무자 변경 등기할 때는 새로운 채무자의 인감령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채무자 있죠? 그 사람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필요 없어요. 항상 누가 하고 이 채무자 변경할 때 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고 저당권자가 뭐예요? 저당권자가 권리자니까 이 저당권 설정자 소유권자의 의무자예요. 내야 돼요. 맞는 얘기예요. 자, 건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증축이 이루어졌죠? 근저당이 효력이 증축된 건물에 미치기 위해서 변경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부동산 표시 변경만 하면 돼요. 필요하지 않다죠.
그 다음에 미음 등기사항 이해강에 있는 3자가 있을 때 승낙서나 대행하서는 재판 등을 첨부할 때 한해서 부기등기하고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하겠죠? 그래요. 그게 맞는 얘기다. 이게요. 그래서 61번은 몇 번이 답이다? 2번이 답입니다. 항상 뭐예요? 근저당권이나 권리 변경 등기는 이승판 없으면 주등기고 있어야지만이 무슨 등기 한다고? 부기등기 한다. 그 중에. 자, 조금 쉬었다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